전쟁 나갈 때 장수들이 소 잡고 소피를 나눠 마시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왜냐하면 자기 최면을 걸고 나 이거 신고 가면 합격한다고. 그래서 이 관리자부터 잊어먹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게 수업 시간에 이거 떨어졌다. 떨어진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닥에 딱 붙었다. 그러니까 자기 최면을 잡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양말 꼭 가지고 있다가 내일부터 신어요. 내일부터 신는데 빨면 안 돼요. 절대 빨면 기가 빠져서 안 돼.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시험장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양말을 애들 대입 시험 본다. 그럼 꼭 신겨서 보내세요. 왜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 좋은 거잖아요. 그러죠? 좋은 거구만. 그럼요. 자, 18페이지 하던 것도 마저 하고. 작년에 강의한 데서 얼마 나왔냐 나보고 저요 작년에 이만큼 많은 수업 안 해줬어요. 이만큼 많은 자료 안 줬어요. 이만큼 많이 안 해줬어요. 그래도 대충 떨어져도 60은 나오는 학원이에요. 공법이 60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거의 다 줬다고 봐야 돼요. 합격단 평생 해본 적 없어요. 그게 문제가 27회까지 했더만 30회 600문제예요. 600문제. 그러죠? 600문제 매일 문제 줬지. 5반 문제 줬지. 계속 주지. 이제 없어 이제 줄 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나온 거 간평사 시험 나온 거 야도 모아서 주잖아 지금.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몇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익숙한 거 실수하지 마시라. 다 배운 데서 나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자꾸 뭐 몇 문제 나오나 마나 준 거라도 열심히 하시오. 그 다음에 51번 정비기본계획이죠 우리. 자 봐봐봐요. 작년에 바로 나온 건데 옳지 않은 거잖아요. 1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지요? 3번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포함된다. 세입자의 주거대책은 정비계획, 주거안정대책은 기본계획.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 승인받아야 한다. 맞지?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지. 5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며칠 이상 주민공람 14일. 기본적인 걸 외워놓으면 풀리잖아 이렇게. 실제 시험 나온 거라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번은 정비사업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미한 병이거든. 그 경미한 세부적인 내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4개는 우리가 늘상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 나오다 1개 내지 2개 거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늘상 배운 데서 3개 이상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틀린 거 2번이에요. 그 다음에 52번 문제를 보면은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왜 국가의 정책 방향이 여기 들어가냐고. 그러죠?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등 시장이 짜는 거잖아요. 국가의 정책 방향, 이게 몰라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는 거거든요. 어차피 못 외운 거니까 찍어야지. 찍으면 전리 찍어야죠. 자, 5번 봐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의 밀도 계획이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 얼마는 정비 계획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자, 53번 한번 풀어보세요. 53번. 정비 계획 내용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몇 번 같아요?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관리처분계획. 그러죠? 여러분 관리처분계획은 저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웬 정비계획에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계획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내일 모레 나온다 쳐더라도 후닥닥 놀랄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그것은 대한민국 수강생 다 못 외워. 누구라도 이따만은 박스 못 외워. 똑같다 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놀라면 안 돼요. 그래서 차분차분 보다 보면 절차적으로 저 뒤에 놈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봐봐요. 52번, 53번 전부 다 28, 21회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 내용을 묻는 거지만 답이 찾아지잖아요. 관리사 21회는
작년 문제거든요. 자, 오른쪽에 정비구역. 요것도 우리 밴드에 내가 문제 올린 문제예요. 지문 다 문제 쉬운데 2, 3번 보세요. 한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대요. 심의 거쳐야 안 거쳐요? 거쳐야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해제한다니까. 심의 거쳐서. 이렇게 심의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뭐 늘상 개념이니까 쉬우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 55번에 여러분 저 정비구역이든 개발구역이든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물건을 3주간 사놓을 때 허가 받아 안 받아요? 1월 이상 사놓을 때 허가 받잖아요. 3주 사놓는 허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는 거 유치하게.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봐라.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 건축이나 용도 변경 허가 받거든요. 가설 건축물도 허가 받아야 돼요. 중목이 벌채 당연하지. 토지 분할 당연하죠. 합병은요? 합병은 허가 대상이 될 필요가 없죠. 누가 합병을 해요? 요 세 가지 허가 받는 거고, 물건 3주 동안 사놓는 것을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1개월 이상 사놓을 때 허가 받으니까. 이런 문제도 접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56번 재개발. 여러분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식 기억나죠?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속에는 지상권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예요. 1번 틀렸지? 지상권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옳은 걸 찾는 거거든요. 다음 장 넘어가면 2번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고하는 방법을 하고 환지 공급 방법은 안 되나요? 재개발은 환지 되죠? 3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에서 시행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있다. 재개발 사업 시행 여부 결정하려면 안전진단 실시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5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 권리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 신규 가입은 총회 의결 없이 시장 운송에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요? 일단 뭐 다 틀린 게 찾아서 찾긴 찾는데 57번 요거 해설 내가 한번 볼게요. 56번 저 뒤에 해설지 12페이지 보세요. 자, 한번 연필로 줄 쳐가면서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줄 보세요. 12페이지 찾았나요? 56번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 총회에서 조합은 3분 이상 오케이 결정하고 인가 신청 서류 첨부하여 시장으로서 인가받는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자, 기억 줄 치세요. 차고 오기, 누락이 명백한 거 있지요. 잘못 기재한 거는 신고하고 변경하면 되지. 굳이 총회 의결 거쳐가지고 인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조합이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런 거 변경할 때도요. 자, 그 다음 디귿 줄 치세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 교체 신규 개업하는 거 있지요. 이런 경우는 총회 의결 거쳐서 인가받아요? 뭐만 하면 신고 이렇게 지문을 쓰는 거 이렇게. 그 다음 명,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은 변경된다. 현금 청산한다는 것은 분양을 아예 안 받는 거잖아요. 단순해지지.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인가 안 받고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변경을. 이것만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다시 그 자리 펼쳐보면 5번 지문 다시 봐봐요.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란 말 나왔죠. 그러면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총회 의결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알고 답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나머지 지문이 다 틀린 걸 알 수 있잖아요. 나머지 지문 4개는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경미한 것도 한번 읽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57번 문제. 조합 임원 워낙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조합 임원이 검거 이상의 행위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총회 의결 거쳐 해임된다. 여러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임원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자격 자체가 그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야.
무슨 총회 의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2번. 2번 가만히 3번.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누가 감사가. 자, 임원은 임기가 몇 년? 3년. 연임할 수 있고. 5번.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 임원의 업무 분담,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잖아요. 2번 보세요.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가 있어요. 자, 임원의 해임이어요. 조합원 과반 출석, 그다음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받으면 잘라버릴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 있어요. 해임이요, 해임. 이렇게 한번 읽어놓고 오늘 문제 풀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서도 야는 기억을 못해도 나머지 3개는 쉽게 솎아내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58번 문제도 보면은 작년에 나온 건데 한번 볼게요. 시행,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 운수 등과 공동을 할 수 있지요. 재건축? 신탁업자랑은 안 되지. 재건축이니까. 2번, 토지 등의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할 수 있고. 3번에 추진위원회도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략적인 건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4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면 가능하죠. 5번 잘 봐요.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장 운수 등은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사업 시행계획서 제출 있을 날부터 며칠 내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한다. 여러분, 국토법에서 실시계획 인가 받잖아요. 며칠 내에 인가여부 통보가 없어. 주민공람 14일 이상 하라는 것. 도시개발법 있죠. 실시계획 인가할 때 주민공람 없어. 그게 주로 시험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시행계획서 올라오면 며칠 이상 주민공람? 14일 이상 주민공람에서 의견 듣고 며칠 내 인가여부 통보? 60일 내 인가여부 통보한다는 얘기예요. 양말 신으면 신발 안 신고 가도 괜찮아요. 땅 위에 올라서 붕 떠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흙도 하나도 안 묻어요. 60일이에요. 이야, 이거 진짜 많이 하네. 사업 시행계획서 들어가잖아요. 인가 전에 인가권자가 며칠 이상 주민공람 의견 다 수렴하고 며칠 내 인가여부 통보. 요거는 외워놔야 돼 진짜로. 자, 그 다음에 59번에 봐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관리처분계획 외워야 되네. 분양설계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 분양설계는 언제 기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2번 분양대상자 주소성명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4번 철거 예정 시기도 들어가요. 저 밑에 처박혀 저 밑에. 5번 세입자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권리명세 들어가겠지요. 세입자의 주거 이주 대책은 시행계획서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뭐 분양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세입자 주거 이주 대책은 분양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이에요. 저 사업 시행계획인가가 먼저, 관리처분인가가 먼저? 사업 시행인가 먼저, 조합 설립인가가 먼저? 조합 설립을 하고 조합 이름으로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시장 운수 인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흐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60번 문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옳은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때는 시장 운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거 기억나요? 관리처분계획 쪽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이따가 그 프린트해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일단 맞아. 2번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단지의 경우에 한 개 건축물 대지는 한 필지 토지가 되도록 정하라. 자, 이 문제 기억나야 되거든. 풀었던 기억이. 원래는 한 개 건축물의 대지는 한 필지가 돼야 되거든. 근데 천세대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는요, 주택단지는 제외돼요.
1000세대 아파트 단지는 굳이 한 필지일 필요가 없대. 13, 14, 15 필지가 몇 개요? 세 필지가 전체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건물 지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주택단지는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처음 들어봐요? 아닌데 이거? 밴드에도 내 가지고 내가 설명했고 동영 3주차에도 이거 설명했는데 이게 무슨 배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갑자기 무슨 생각하냐면 약간 협박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열받으면 점수 확 내가 과락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죠? 다시 오늘 외우면 돼요. 자,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 처분 정할 때는 한 개 건축물의 대지는 한 필지여야 돼요. 주택 단지도 포함하고 제외하고. 주택 아파트 단지는 굳이 대지권의 목적인 땅이 한 필지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 다음 4번. 야, 이게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건축물 추산액 평가할 때는 시장 운수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 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산수를 평균한다. 맞을까 틀릴까? 해설 좀 볼게요. 해설. 자, 해설 봐야 돼. 여기서 틀렸다 하고 나오면 게임 끝납니다. 자, 해설지에 보면은 60번 문제인가요? 자, 12페이지에 하단 60번에 자, 다시 60번 연필 잡았나요?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다음에 따른다. 첫 번째 박스 니은 한 개 건축물 대지는 한 필지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 단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정비사업의 재산 권리 평가할 때 다음에 따른다 해놓고 말이야. 오른쪽에 가번 보세요. 가번. 자, 주거 환경하고 재개발 동그라미. 재개발 여러분 저 땅 건물 가격을 평가해야 되잖아. 그럴 때 재개발은 시장 운수 등이 선정 계약한 2놈 이상 평가업자 평가한 금액 산술 평균. 이때는 다 2놈 이상 누가 선정? 시장 운수 깔끔. 재건축은 시장 운수등이 선정 계약한 1놈 이상 하고 총회에서 의결 선정 계약한 1놈 이상 평가업자. 즉 재건축은 워낙에 복잡하고 중요하니까 시장 운수등이 선정 계약한 1놈 이상, 조합이 선정 계약한 1놈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재개발은 깔끔하게 시장 운수등이 선정한 2놈 이상, 재건축은 시장 운수등이 선정한 1놈 이상, 조합에 선정한 1놈 이상 하면 돼요. 재건축 선정. 그러면서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줄 때는 가진 수만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면 다시 이제 21페이지로 가서 옳은 겁니다. 여인 3번 봐봐요. 재건축 60번에 3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평가할 때는 시장 운수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한 금액 산술 평균. 이건 재개발이요, 재건축이요? 재개발이지. 재건축은 시장 운수등이 선정 계약한 1놈 이상 하고 조합 총회 의결 다 필요해서 조합이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1놈 이상이에요? 분명히 이거 그때도 미친 듯이 목이 터져라 했는데 5번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야 돼요. 여러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럼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세요. 수용할게요. 환지 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안 하지. 그 관리 처분 계획은 예외지, 예외. 반드시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이 정도 문제가 풀려버리면 게임 끝나는데. 그러니까 한 3번 이상 반복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요. 자, 그 다음 건축법. 이건 워낙 쉬운 건데 이전도 건축이요 아니요? 이전이 뭐요? 아니 그러지 말고 누구 한 사람 같은 데지 이런 게 다 따라가잖아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말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63번 내가 다시 얘기해야 돼. 지난번 내가 말 잘못했어 이거. 63번 건축물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지요. 내력벽 30 이상 수선 변경 맞지요. 기둥을 정설해체, 지붕틀 정설해체 맞지요. 4번에 건축물이 외벽
내부의 마감 재료 증설 해체하는 게 아니고 외벽에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는 게 대수선이에요. 내부에다가 마감 재료 증설할 때 문 닫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뭐 들라고 대수선 허가를 받아. 그때 그렇게 안 했어. 마감 재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다니까. 우리 남녀서 어리 있다 진짜. 그때도 이렇게 했다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또 굳이 또 안 했, 그렇게 안 했다고 또 꼭 집어서 얘기할 거는 또 없는. 그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삶의 지혜라는 거는 못 볼 것도 보고 대충 사는 거예요. 에? 근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는 건 건축물의 내부 외벽에다가 할 때 대수선 허가를 받는 거야. 내부에는 그냥 깜깜한 밤에 하면 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 그러면서 64번을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 건축허가 옳은 거예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때 건축물의 용도, 규모가 주거 환경 등 주변 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위락하고 또 숙박 둘 중에 하나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번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할 때 광역시장 허가 받나요?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 구청장한테 가야지. 고속도로, 이것도 푸른 느낌이 확 올라오네요. 고속도로 통행료 증수시설 대수선할 때 허가 받아요? 고속도로 통행료 증수시설 코딱지만한 거 무슨 대수선하고 그래. 그러죠? 야는 건축법 적용 아예 안 받지? 그럼 대수도 뭐 다 필요 없다니까. 요새 뭐 통행료도 안 내고 다니는 돈 많다는데. 4번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년이요? 연장 1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여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허가 받아야 하며 그 기간에 허가받지 않으면 사전결정 요상, 이것도 맞네요? 자, 건축허가 신청이니까 허가를 받을까? 1번 답 나왔잖아요. 수업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인데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 시험하면 냈잖아 그랬잖아요. 내가 이 숭악한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2년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돼요.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이에요? 허가 받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 66번 가보세요. 건축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옳은 거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가 풀릴 때 건축 신고 대상이 풀리는 거야. 연면적 150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 대상 맞나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선이니까 볼을 5개 수선하는 거래요. 단순 수선이죠. 수선 다 대수선 신고라니까. 50제곱미터 내륙 50제곱미터 수선도 신고. 자, 그 다음 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일 때 신고하잖아요. 150이니까 허가를 받아야지. 높이 5m 증축할 때는 허가 대상이지. 3m 이하만 신고하니까. 이런 문제는 꼭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여러분요, 허가 대상 건축물일 때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 신청하잖아요. 허가권자가 사전결정하고 7일 내에 신청한 사람한테 통지하라며요. 아까 7일 내에. 그리고 사전결정 통지받고 몇 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고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잖아요.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또 뭐 어떤 거? 하천 점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4가지는 받은 것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이거를 개, 산, 농, 하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밴드 고르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내가 건축허가 받으면 의지한 사항이 아닌 걸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밑에다가 그래 맞아 이거 개, 산, 농, 하 이라고 대답했길래 나는 뭐라고 했냐? 그건 딴 거. 그건 딴 거였거든. 그러니까 개, 산, 농, 하는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4가지를 줄인 거거든. 내가 볼 때 딱 보면 알잖아요.
야는 사전 결정을 받았을 때 의지하는 거고, 건축허가를 최종으로 받았잖아요. 그것은 20가지 가까이가 의지를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신고했다. 그러면 거기도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전 결정을 안 신청했을 때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천전용허가 다 의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다 하는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는 의지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폐기물 처리업 해도 된다는 건 관계없지. 관계없었거든요. 자, 일단 그건 얘기 안 한 걸로 치고,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이 4가지는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4가지 중에, 자,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계산, 농지전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 별도로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67번에 4번 보세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68번 문제, 이게 딴 건데 답은 쉬워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별도로 의지해 주지 않아요. 허가 받아서 폐기물 처리업을 해야지, 돈 버는 건데. 자, 그 다음에 69번 한번 볼게요. 대지와 도로 옳지 않은 걸 잘 보셔요. 이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옳지 않은 거예요.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유원지가 있다. 광장, 녹지, 유원지. 건축물 대지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도로에 2m 이상을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맞아요.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인 작물 재배사, 축사 이런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맞죠? 원래 공장 지을 때 3,000 이상이면, 근데 축사, 작물 재배사는 3,000 이상도 접할 필요가 없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 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인 동의받지 않고 심의 거쳐 폐지할 수 있다. 드디어 보이죠, 이제? 자, 다시. 도로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였지만, 이해관계는 해외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 못 받거나 사실상 오랜 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땅이라면 건축인의 심의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 동의 안 받고도. 폐지 변경은 동의 안 받고 폐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동의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70번 문제가 똑같은 연도에 간평사 28회가 작년 재작년이고 관리사 19회가 작년 재작년이거든요. 자, 70번 문제 보세요. 얘는 주택관리사 시험이에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1. 옳은 겁니다.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동의와 건축인의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해야 돼요? 오랫동안 벌써 통행로를 쓰고 있는데 도로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 안 얻어도 되지. 도로 지정할 때요, 이거는. 2번 납두고. 3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 넘는 구조를 할 수 있다? 안 되지, 그러면요. 안 돼. 4번 건축물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 건축 가능한 녹지가 있으면 안 되지. 건축할 수 없는, 건축이 가능하지 않는 광장, 공원, 유원지, 녹지 이런 거 있다면, 그렇죠? 건축물 대지가 2m 미만으로 도로에 접해도 건축을 위반한 게 아니거든요. 이때 이런 녹지, 광장, 공원 등이 접하고 있으면 그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공지는 건축이 가능해야 된다, 불가능해야 된다? 건축할 수 없는 공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2번이나 푸른 것 같은데. 5번 건축물 담장 지표 아래 참고시설은 건축서 수직면 넘어서 안 된다. 저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넘어도 괜찮잖아요. 그럼 다 틀렸는데 2번 지문이 교차가 90도래잖아요. 이거 설명했네. 6m다. 3m 후퇴한 점이다. 그러죠? 자, 요건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시기 90도면 자, 여기에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에 교차가 90도다. 직각이잖아요. 그리고 요 도로가 6m라고 됐네. 야도 6m 아니에요, 지금? 각각 6m잖아요. 3m를 후퇴한다네. 여기서 이쪽으로
3m 이쪽으로 3m 우태한 요점 연결하선이 건축선이라는 얘기인데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교차각이 90도 미만이면 4, 3, 3, 이 중에 하나 우태하라고. 90도부터는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면 3, 2 중에 하나 우태하니까 일단 이쪽에 자 90도인 게 여기 와야지. 야는 90도 미만일 때만 여기 오라고. 90도잖아요. 일리 와야 된다고. 그러죠? 4만이면 2m 우태하겠네. 4만이면 2m니까 반반 절반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도로가 6m 아니야. 당해 도로 너비가 6m 이상 8m 미만이면 이 중에 하나 우태하는 거야. 4m 이상 6m 미만 4나 5였으면 여기 우태할 텐데 얘 아니잖아. 지금 6m잖아요. 이 중에 하나겠네. 그 다음에 교차도로도 6m라고 그랬잖아. 각각 6m니까 야도 6m, 야도 6m 아니야. 야가 6m니까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얘기 처음 들어봐요. 근데 왜 그러셔요? 낯설은 표정을 짓길래. 교차도로도 6m나 7m면 이 중에 하나 우태한다니까. 이렇게. 그럼 만나는 게 몇 미터요? 3m지. 맞네. 이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3m 우태하고 그러죠? 이쪽으로 3m 우태한 두 점 연결해서는 건축선이지. 이때 후퇴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 그러니까 얘 면적이 얼마요? 여기 9제곱미터 아니야? 그렇지. 절반을 빼야지. 4.5를 빼면 되지. 전체 면적을 구해서 얘를 빼면 대지 면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하면 우리 어차피 이 문제는 직각 90도밖에 안 줘요. 4만이면 3 혹시 시험 나오면 지문에 90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3, 2 하고 칙 6, 8, 4, 6, 6, 8, 4, 6 한 번만 서면 돼요. 이렇게 찍으세요. 대충. 아니 이제 저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 벌써 수삼 년 동안 얘를 안 냈거든. 지금 안 냈는데 요 문제 지문을 설명하면서 요거 설명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가각전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각전제에서 나간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지는 않는다. 오른쪽에 71번에 위반 건축물 여러분 이것도 풀었는데 옳지 않은 것 2번 보세요. 건축물 용적률 초과하여 건축됐다.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자, 여러분요, 얘를 풀고 있었더니 분당 가서 딴 데 풀었더니 뭐라 하냐면, 아씨, 마지막 동영, 이거 풀고 풀어서 풀 걸 그랬네. 아, 동영이 아니고, 마지막 합격단 문제. 40문제 들어갔잖아요, 지난주에. 합격단 문제 보니까 여기 있던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가 뭔지도 기억도 못해. 합격단 40문제인지 20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40문제 같거든요. 이게 71번이 운 좋아서 답은 찾았겠는데 100분의 90이요. 아니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야. 이게 신, 건, 용, 허 네 가지 위반하면 신고, 건폐율, 용절, 허가 이 중에 하나 위반하면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10,000원이라고 쳐. 10,000원 잡혔으면 곱하기 2분의 1 해야지. 시가 표준액이 100분의 50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한 면적을 곱해가지고 나온 결정된 금액 있지. 거기에 야가 신고면 70%, 건폐율 위반하면 80%, 용적률 초과했다면 90% 부과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위반하면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한 면적의 7, 8, 9, 10에 해당하는 비율로 부과한단 말이에요. 네 가지 왜 딴 거 위반했지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10,000원이면 1,000원 곱하기 면적. 요 네 가지는 10,000원이면 5,000원 곱하기 면적. 그럼 다시 이제 신고 안 했는데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10,000원이고 10제곱미터 위반했어. 10제곱미터.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0 하니까 그러죠? 50,000원. 50,000원에 70% 부과한다는 얘기요. 오케이? 오케이.
서민용 주거용 건축물은 결정 금액의 절반만큼만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면적 얼마 이하? 60이야. 85가 60으로 바뀌었다고. 상습으로 위반했다. 영리 목적으로 위반하면 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상금 때린다고. 100분의 50이 100으로 바뀌었다고. 5월 달에. 괜찮으니까 들은 적이 있다고 표시하세요. 우리 72번 역시 소음방지 푸른 기억나죠? 의료시설, 병실하고 숙박시설은 당연히 도서관은 왜 웃어요? 숙박시설만 나오면 이렇게 참 웃는 모습이. 도서관, 열람실은 알아서 조용합니다. 얘가 답인데 나는 이것도 이제 넣어놨지만 나는 그냥 그 다음 문제가 쎄해서 그래요. 요거 있잖아요. 73번 꼭 외워놔야 돼요. 시안하게 얘네들이 나온 문제 있죠. 평가서 관리사. 요는 독특한 문제로 중개사시험 내는 거예요. 저 72번 중개사시험을 그대로 냈다니까요. 73번 있지요.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층간 바닥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해설지 보세요. 해설지. 73번 해설지. 요거 보려고 내가 비장에 준비를 한 거야. 자, 17페이지로 가세요. 자, 프린터 저 해설지 잘못 붙었어요. 17페이지 찾았나요? 자, 73번. 자, 그 연필 딱 잡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 바닥은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 층간 소음 막기 위해서 바닥 설치하라는 얘기요. 다가구 주택 동그라미 딱 하세요. 자,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 지을 때요. 그러면 순수한 단독은 안 나올 거니까 다중주택이 언급되겠지. 다중주택은 층간 바닥 설치해야 하네요.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중은 아니에요. 다가구는 해야 되지. 이게 거의 공동주택급이에요. 이놈은. 그 다음 공동주택, 아파트 1, 2, 5대 이하들 오피스텔 해줘야지.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이전건생이면 500 미만, 500 이상이면 숙박이잖아요. 큰 고시원. 자, 다시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설치하라고.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해야 하네요. 지금 제가 강의만 했어요, 여러분. 양말도 주고 저거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도 금방 줄치고도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나 그러니까 안 해요. 그 박스 밑에 두는 뭐요 그러면? 지금 왜 이러시는 건데요? 공동주택은 해당해야 하네요. 다가구주택은요? 다중주택은요? 그거는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할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단독주택 중에서는 다가구, 공동주택 다 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해줘야지. 그 다음 다중생활시설은 이정이든 숙박이든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오케이? 그 다음 온 김에 그 다음 문제 해설도 같이 공부하고. 요것도 답이 같은 놈인데, 그 외에 우리 저 범죄 예방 있죠, 우리. 이거 작년에 내면서 내고 난 다음에 법 개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침 안 맞게 집을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라.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거 지을 때는 칼침 안 맞게 지어야 돼. 그러면 다가구 들어갔으니까 다중주택은요? 단독주택은 칼침 맞으라는 얘기지. 그 얘기요. 다가구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칼침 안 맞게 지어야 돼요. 요새 뭐 뒤따라가고 한 놈들이 있더만. 그 미친놈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경찰관도 그런 놈이 있더만요. 밤에 젊은 여자 가는 걸 뒤에 따라가 집에 가 터들어가고 말이지. 별 쓰레기 같은 놈들 다 해서 보면은 미친놈들 진짜. 세상 갑자기 욱하네. 자, 다가구 주택은 칼침 맞고 안 맞고? 안 맞게. 이렇게 범죄 예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칼침 안 맞게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용품 판매, 소매점하고 편의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 있죠, 이거? 이런 것들. 저 밑에 오피스텔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 다중생활. 자, 다중생활시설은 다 칼침 안 맞게 짓고, 층간소음도 막아야 되네? 여기에 공통으로 없는 게 다중주택이 아니야. 그것도 진짜 웃기는 게, 내가 진짜 그 옛날 다중주택 있죠, 걔.
지금 법 개정에서 안 없애고 걔를 다중생활시설로 실제 바꿔놨거든요. 근데 있는 조문으로 시험을 써먹잖아요. 나쁜 놈들이지. 여러분들은 이행 안 가는지 몰라도 분노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다시 73번부터 다 봐가요 이제. 자, 73번에 25페이지 하단 층간 소음 바닥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하라. 그 대상이 아닌 것 단독주택 중에 다중주택이요 아니요? 시끄러워도 괜찮아? 다가구는 시끄러우면 안 돼. 오피스텔 안 돼. 다중생활시설도 또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해야 돼요. 다중주택은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 다가구. 오케이? 야, 시험 나올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대충 보는 것 같아서. 74번 범죄 예방 기준 칼침 답 몇 번이야? 5번. 오케이. 자, 그 다음 75번 건축물 구조 재료 옳은 거 한번 잘 보세요. 방화지구 안에 있다라. 여러분 저 방화지구라고 하면 수업 시간 제가 건축물은 내화, 공작물은 불연, 3m 이상 공작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번이 맞는 거예요.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 불이 안 탄다는 얘기지. 된 건축물은 주요구조부 외벽을 내화구조로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한번 읽어놓으셔요. 불연으로 했기 때문에. 도매시장 용도. 2번부터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되는 모든 간판이라고 되어 있죠. 지붕 위에 설치하는 간판 등 공작물 이런 것들이 모든 공작물이 아니고 3m 이상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3m 이상 간판 광고탑 등은 주요구조부를 불연으로 해야 돼요. 불연으로. 자, 보통 저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간판 등은 3m 이상일 때 불연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차면시설이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아니 우리 집 창문 열었을 때 옆집이 다 보여. 옆집이 안 보이게 차단하는 시설 설치하라는 얘기요. 2m 이하일 때 2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하의 이웃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 설치할 때는 차면시설 설치합니다. 몇 미터? 그러면 경계가 2.5m면 차면시설 안 해도 되네? 뭔 차이가 있어 그거? 안 보이나? 다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차면시설도 만들면서 나무 판때기로 해가지고요 틈 다 만들어놔요 이렇게. 뭘 보려고 그래. 자, 인접대지 경계 2m요. 자, 4번 출입이 가능한 옥상에 높이 1.2m 난간 설치해야 법 저축 안 합니다. 난간은 1m 가지고는 안 돼요. 난간 높이는 얼마 이상? 1.2. 5층 이상의 층이 식물원 용도로 쓰면 옥상 광장 설치해요? 여러분 아까 5층 이상의 문화집회라도 전시장, 동식물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봐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76번은 주택법 용어. 이거는 워낙에 여러 번 했던 문제니까 쉬워요. 자, 77번 한번 보세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주택법상 주택은 자 단독주택 몇 개? 공동주택도? 주택법? 그러면 다중주택, 주택이요 아니요? 요 기숙사는? 아니요. 오피스텔? 아니요. 노인복주택? 아니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5번. 오다 노기 요 세 놈은 준주택이요. 준주택. 자, 그 다음에 78번에 주택조합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왔지요. 자, 1번인데 한번 잘 봐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 복리스 소유자 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해당 리모델링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임차인도 조합원이요? 새 들어서 한 사람 뭐 들라고? 이런 것만 나와줘도 그러죠? 공동주택 복리스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주택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80% 이상 대지 사용권 확보해야 돼요. 지역 직장을 해당한다는 거. 자, 그 다음 3번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번, 5번 워낙 중요한 거 나옵니다.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후에 결연이 발생하여 충원할 때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5번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언제 기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4번, 5번 지문이 두 개가 워낙 중요하지 답은 쉬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쉬운 건데 우리 주택상환사채 있지요? 누가 발행한다고요? 등록업자하고 LH. LH공사가 발행할 때 국토교통부 승인 받아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잠깐 내가 보증을 받는다고 물어봤어요? 왜? 이래가 집에 내가 안심하고 가겠냐고. 누가 발행하든 국토교통부 승인 받아야 돼요. 단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까지 받는 거예요. 보증 받냐 안 받냐 묻는 거 아니거든요. 좀 쉬운데 5번 지문 있지요.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야, 이건 진짜 우리 틀렸거든 이게. 이제 요 문제가 79번 아닙니까? 내가 요거 설명하려고 해설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해설지에 79번 한번 펼쳐보세요. 5번에 줄 딱 치세요. 79번 해설에 딱 주세요. 주택상환사채 산 사람한테 받은 돈 있을 거 아니요? 해설 찾았나요? 주택상환사채 사가지고 그 돈 돌아왔을 거 아니요? 납입금은 당해 보증기관하고 사채 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보증기관하고 사채 발행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 협의해서 국민은행에 맡기자 그러면 국민은행, 협의해서 저 우리은행 맡기자 그러면 우리은행. 그런데 워낙 쉬운 주제니까 여기서 시험을 낼 때 정답치를 예를 한 거예요. 워낙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보면 다시 그 문제로 가요. 문제로 가면 저 28페이지 맨 위에 5번 보세요.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고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1, 2, 3, 4는 우리 다 아는 거 쉬운 거거든요. 이렇게 낯선 거 있으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원래 시행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잘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아까 보증기관하고 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읽어만 놔도 괜찮아요. 혹시나. 그 다음에 80번 문제가 여러분 아까 저거 아니에요?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시오, 부기 등기 하시오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내가 문장 바로 읽어볼게요. 80번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주택조합이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즉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가로속에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해당 주택 대지의 저당권 기타 등기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A 주택조합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진짜 손 떨려요. A 주택조합이 2018년 9월 3일 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9월 17일 날 승인 받은 경우에 기획에 들어갈 날짜는 9월 3일이다. 박스에 기억 있지요? 이런 얘기예요. 자,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는 저당권 하지 마라 그랬거든.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면 9월 3일 날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고 17일 날 승인 받았으면 언제부터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라? 9월 3일 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그래 답은 쉬운데 니은 속에 들어갈 숫자는 60일의 며칠까지 기간 동안? 6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즉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 3번 디귿에는
저당권뿐 아니고 등기된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설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입주한 날이요, 입주 가능한 날이요.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 가능일을 얘기합니다요. 입주한 날이 아니고 이후 며칠? 60일. 여러분 솔직히 이게 이해가요? 와닿아요? 아니 아까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닭발님이면 자 그러면 일단 괜찮아요. 나도 밥 안 먹고 여러분도 안 먹고 아무도 안 먹었어. 야 제가 밥 안 먹고 아침 3시 반까지 강의를 3시 40분까지 강의를 평생 처음 해봐요. 저도 처음이에요. 자 보세요. 사업 주체는 이게 지금 나올 때 됐는데 얘 나올 때 됐단 말이에요. 주택법에서 한 몇 년 안 나왔거든 지금.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럴 때 왜 선분양이니까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 기타 다 등기 날려야 돼요. 경매로 날아가면 안 되니까. 분양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입주자 모집한다고 함부로 모집하면 안 돼요. 공개 모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집한다고 공고 내야 돼. 입주자 모집 공고 내려면 시군구에 가서 승인 받으려면 신청해야지. 이 날짜 외우라 했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공급 계약을 하고 대지 조성하면서 쿵딱 다 지었잖아요. 중도금 주면서. 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다 지으면 보전 등기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건설회사 너희들은 선분양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는데, 그러죠? 공사 도중에 채무 이행을 못 해가지고 건설회사가 이 땅이 압류가 되면 입주했다 하더라도 경매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지을 땅에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소유권에 제한을 가는 일체 등기 못한다. 부기등기 걸어놓으라 그랬지. 대지에 압류 같은 거 못한다고 부기등기 걸어놓으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 해놓으라니까요. 일체 등기 못한다고. 이후에 누가 압류했다 다 무효라고. 그 다음에 건설된 주택은 언제까지 부기등기 하라고. 보전 등기 신청할 때 압류 같은 거 못하는 부기등기 해야지. 그러니까 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에 압류 같은 거 못하는 부기등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 할 때 신청할 때 동시 신청을 하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누가 압류했다 다 무효야, 무효. 그 다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떨어졌잖아. 승인 신청일 이때부터 건설 기간 아니요? 그 다음에 보전 등기하고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지. 등기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는 입주 가능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후 며칠? 그러니까 사업 공사 기간하고 등기 기간 이 사이에 조성된 땅과 완공된 주택을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한테 등기 안 해주고 돈 받고 팔아먹거나 담보 설정하고 돈 받고 도망간다니까? 저당권 기타 등기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 이후 이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압류 같은 거 못한다고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하라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완공된 주택의 부기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할 때 같이 해야지. 등기부가 개설돼야 되는데. 그러죠? 다시 땅에 대한 압류 같은 거 못하는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하라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라. 그런데 만약에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면 그런 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무들러 걔들이 경매로 날아갈 일이 없지. 자, 완공된 주택의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하고? 소유권 보전 등기, 저당권, 기타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하다. 입주 가능한 날이지. 이후 며칠? 요 사이 기간, 공사 기간, 등기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팔아먹거나 담보 설정하거나 등기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입주한 날이요? 입주 가능한 날이요?
가능한 날이지. 답은 쉬워요, 당연히. 그래도 그 다음에 5번 같은 건 쉬운 거니까 한번 보고, 그 다음 80. 여러분 아까 왜 30세대 이상 30%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잖아요. 주상복합 지을 때는 승인 안 받는 거 알죠? 상업지역하고 어디에서? 준주거, 유통상업 제외하고. 몇 세대 미만으로 주상복합 지을 때? 300세대. 전체 연면적의 주택 부분이 90% 넘지 마라. 그거는 뭐 알면 풀리는 거고. 자, 오른쪽에 82번 요거 있죠? 요게 사용검사하고 매도 청구요. 왜?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입주했는데 땅 주인이 달라진 거 아니야? 겪고 형님 5% 미만이고 2년 내 통지하고 4분의 3 동의였고 시가로요. 그런데 그 얘기거든. 지금 4번 한번 봐봐요. 해당 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자가 갑에 대한 매도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다. 관리업자가 팔으라고 해요? 지금 문제 설문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 주택방송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다 지었네. 해당 단지 전체 대지 면적 3%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이 있는 게 말소소송을 통해서 갑이 신격호 형님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했다는 거지. 옳지 않은 것은 단지 전체 땅의 3% 미만의 땅이 주인 달라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시가로 팔으라 할 수 있고 2년에 송달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4분의 3 동의 얻으면 소송도 할 수 있는데 관리업자가 팔으라고 할 수 있냐고. 갑한테 가서. 말이 안 되잖아요. 관리업자는 관리만 하지 왜 지가 사냐고. 입주자들이 해야지. 관리업자가 땅 파세요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만약에 땅 팔으라고 시가로 했는데 안 팔잖아요. 그러면 4분의 3 이상 동의 얻으면 소송을 할 수 있다니까. 그 판사가 내가 얘기했죠. 그때 팔으라고 명령한다고 그랬죠. 민법상 뭘 주장하고? 권리 남용 금지를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기 쫙 하면서 내가 사용검사 매도 청구 관리업자도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입주자들 땅 주인들이 남은 땅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83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인데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 나오는데 3번 봐봐요.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월보다 급격하게 감소해가지고 공급이 직전월이요? 연이요? 연이. 그냥 한 목소리로 나옵니다. 나머지 뭐 쉬운 건데 한번 읽어보고.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최대한으로 해야 돼? 최소한으로 해야 돼? 그런데 84번 보면 2번 최대한으로 하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기존 주택도 전매 못해요? 안 되는 거, 그거는 관계없는 거 알죠? 되게 쉬운데. 자, 오늘 내가 86, 87 이 두 문제를 내가 하려고 여태까지 용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는 풀어줬었거든요. 여러분한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있지요? 걔가 지금 봐봐 관리사 시험에 20회 21회 연장 나왔죠? 그작년 나왔다는 얘기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중개사 시험에는 꼭 써먹어야 돼. 그러면 자 86, 81 해설지부터 먼저 보고. 야, 요것만 하고 집에 가요 진짜로. 뭐 집에 가는 걸 좋아하는지 당최. 자 19페이지. 자 해설지 19페이지 잘 보세요. 연필 딱 잡고. 여러분 이건 알죠 여러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은 사업주체 가지고 있고 그 아파트 지었을 때 요거는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는 거. 요거 일단 기본 깔고 가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86번 해설 토지 소유권 동그라미 했어요.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다 다음 줄에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입니다. 땅 주인 주택 소유자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얘기는 여기 땅 주인 A 있잖아요. 백구동 1301호 소유자 죽었어. 상속받은 놈은 또다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아니 왜 해야 돼? 승계한다고 됐는데 임대차 계약을 좀. 승계가 뭔지 알아요?
민법성이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것도 안 가르치고. 따라서 별도의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다시 여기 가동에 101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야가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았다 쳐. 그 B는 다시 땅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또 해요 안 해요? 임대차 그 계약 그대로 효력을 승계를 받는다니까. 야는 따로 안 해도 된다고. 4번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 월이요 월. 야들이 세를 주는 것은 월이요. 무슨 개소리 같아요. 월별 임대료 원칙인데 소유자하고 주택 공급받는 자가 합의하면 보증금은 전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 얼마 내는 거 힘들어 죽겠어. 보증금 4천으로 하자. 합의하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월 원칙이 그래. 그다음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주택 철거하고 재건축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집합건물법 46조 7조 등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30년 넘어가지고 재건축 요건 냈잖아요. 너무 낡아서 재건축하자면 할 수 있다는 얘기요. 땅 주인 너 하면 안 돼.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 소유자를 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 보고 또한 잘 보여.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새 집 지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땅 주인하고 임대차 한 걸로 본다는 얘기지. 새 거니까 다시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준공인가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하고 재건축한 주택 조합원 사이에 토지 임대차 기간에 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여러분 토지 임대차 기간 최대 몇 년 내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40년 동안은 임대차를 그대로 본다. 87번 문제까지 보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내로 하고 40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 75% 이상 갱신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푸른 문제잖아요.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에 해당 주택 구분 소유권 목적으로 그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뭘 설정된 거로? 이 땅의 지상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지권 등기해야 되니까. 토지 임대료는 월 임대료 원칙이고 합의하면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집합건법 어디가 우선하고? 집합건법. 좋은다. 지금 졸지 말고요. 지금 졸려요? 말이요 막걸리요 지금. 그 조는 사람이 막걸리요. 말이 돼 지금 다 끝내 집에 가는데 지금 기념사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집합건물법이 우선합니다. 자, 주택법이 넘버원,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마지막 민법 적용을 한다. 이걸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이제 가봐.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80. 자, 몇 번이 이게? 6번. 관리사 20회. 작년 재작년 문제. 옳은 겁니다. 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지상권 설정을 한다. 맞네요? 2번.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 시행하는 다 가지면 안 되지. 땅은 시행자 가지고 건물은 분양받은 자가.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양수한 자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새로 체결해야 돼요? 승계한 것으로 본다.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료는 보증금이 원칙이나 합의하면 월별로 할 수 있다? 월이 원칙이지. 월. 합의하면 보증금으로 저당할 수 있다. 아, 이거 쉽네. 해설 다 보고 하니까 쉬워요. 문제는 유지관리가 3일 동안 되겠냐 이 문제지. 이건 되겠지. 이거 되겠지. 5번 내 말은 토지 임대부 전체가 기억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월만 기억하면 안 되고.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 철거하고 재건축했지요.
재건축한 주택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대요. 그럼 다시 계약해야 되네? 임대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자, 87번. 옳은 겁니다. 똑같은 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40년이면 분양주택 소유자 75% 이상 계약갱신 청구하면 40년 넘는 기간 갱신할 수 있나요? 아니지,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몇 년 이내로 하고. 그러면 갱신 청구한다 해서 45년, 50년 가자.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건데요. 30년 처음에 해서 75% 이상 동의해서 갱신 청구하면 40년까지 10년 연장해달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0년으로 했잖아요. 더 연장은 안 돼.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 그 구분 소유권 목적으로 그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전세권이요, 지상권이요?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3번 토지 소유자와 임대주택 분양받은 자가 주택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약정 체결 후 2년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본 기억나요? 좀 전에? 저번이 아니라 아까 숫자 나오는 요 앞에 요약 거기 있었어요. 주택법 맨 뒤에 막 거짓말 막 하고 하잖아요. 4번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소유자 합의하여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월이요.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을 집합권보다 우선한대요. 자, 주택법이 우선하고 주택법이 없으면 집합권법, 없으면 민법. 야, 이게 실전 가서 이렇게만 풀리면. 자, 88번에 리모델링 나오죠. 저기요, 혀가 꼬여요, 제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 리모델링 나왔잖아요. 뭐, 지금 쭉 나온 건데, 3번 봐봐요.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안전진단 하는 거 알죠, 우리? 안전진단 통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수직 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을 할 때 리모델링 대상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해야 된다? 위로 갈 때만 구조도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중에 안전에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 수직 증축 위로 말고 세대수 증가할 때는 구조도면 필요 없지? 아니, 이건 아까 내가 여러분 위로 갈 때 있죠, 위로. 이게 하중에 문제가 찾아야 된다니까? 구조도면이 있어야 된다고. 위로 안 가고 단순히 세대수 늘릴 때 있죠? 하중이 받을 일이 없지. 구조도면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오케이. 문제 또 있을까봐 무섭죠, 여러분? 90번 보세요, 90번. 완전히 끝났어, 이제. 89번 안 풀어보는데, 옳은 것은 보세요. 세대별 최대 면적 85 미만인 12층 기존 건축물 조합 설립하여 수직 증축 리모델 할 때 3개층, 2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만. 2번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조합 만들었네. 단지 전체 리모델 할 때는 단지 전체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자, 리모델 조합 만들었죠? 전체 하려고 리모델 허가 받을 때는 동별 얼마? 50%, 전체의 75% 동의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리모델 허가니까, 단지 전체니까. 전체 하기로 했으면 동별은 50%, 전체의 75%. 그 다음 3번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하는 거 맞죠? 얘는 무슨 얘예요? 직장이지, 직장. 여러분, 언제 법 바뀌었어요? 국민주택을 리모델링 한대요. 근데 신고해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 만들 때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대수선을 위한 리모델 할 때 몇 년? 10년. 5번 맞네.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리모델 하려면 시군구 허가를 받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그래서 제가 요 밑에 문장 5줄짜리 있잖아요. 이건 제가 밤늦게 진짜 썼다니까. 곰곰이 있다가 고생했는데, 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의 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하나님 다 있으면 여러분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 도와줄 거라는 생각하면 합격해요. 꼭 합격하니까 스스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은 요걸 토대로 오늘 좀 쉬었다가 밤 12시까지 공법 싹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70점 이상 나와서 불쌍한 세법, 공시법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세법, 공시법 둘 중에 하나 무슨 일이, 둘 중에 하나를 작살 내놓거든요. 그럴 때 공법도 같이 어려워도 공법에서 7점 나와버렸다. 게임 끝나버립니다. 과락 없으면 무조건 합격해요. 그래서 공법에서 7점 이상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만 딱 명심하세요. 내일 모레 시험장 가면요, 공법 문제 6개 정도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매년 그렇게 냅니다. 그거 놀라면 안 돼요. 그거 이런 거 나왔네 나왔어 하고 통과하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덜덜덜 떨지 말고 다 풀고 그런 문제는 편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의외로 또 답이 보여요. 그래서 6, 7문제는 전혀 손 못 대는 거 나온다 하더라도 남은 게 30개가 넘기 때문에 그건 다 우리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해결해도 충분히 합격해요. 그래서 시험장 간 날 아침에서 보면 되니까 꼭 합격합니다.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프린트 이거 꺼내 봐봐요. 아니 사람이 하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렇죠? 진짜 이런 사람 찾아봐봐 어디 있나. 그러니까 없다니까. 밥도 안 먹고 땀 찌찌 흘리면서 어쨌든 점수 나오게 하려고. 이게 어젯밤에 제가 1시 넘어 자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한 거예요. 계속 생각했는데 잊어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 중에, 자 1번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받아야 되죠.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허가 안 받고 한다. 사업기간을 뭐 할 때? 단축. 자, 부지 연면적 5% 보면서 뭐 하다 할 때? 야는 국토법 개발행위요. 국토법 개발행위요. 국토법은 다른 건 없어. 자, 2장 개발법으로 갔어. 조합 설립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지정권자한테 변경 인가 받아야 되겠지. 조합 설립. 다음 경미한 변경은 뭐 하면 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밑줄 친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 조합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때는 인가받고 신고. 실시계획. 이건 도시개발법이에요.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인가신청서에다가 서류 첨부하여 시군구를 거쳐, 자, 누구에게 제출해서 인가받고? 지정권자.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에게 인가. 자,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 동그라미 폐지할 때도 똑같다.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을 필요 없다. 사업면적 100분의 10 보면서 뭐 하다는 것? 감소. 사업비 10% 보면서 증감. 이놈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요?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요?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인가받아 안 받아요? 받는데 사업면적 10% 보면서 뭐 할 때? 면적은 감소. 사업비는 증감. 몇 프로? 10%. 그때는 인가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다. 실시계획. 면적은 감소요. 비용은 증감. 100분의 얼마? 10. 자, 환지계획. 환지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 것만으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 시군구에 가서 뭘 받고, 여러분, 환지계획은 시군구라는 거 알죠, 여러분? 시군구. 다 인가받는 내용 변경할 때도 준용하는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고 변경하잖아요. 자, 2번 토지 건축물 소유자 동의에 따라 환지계획 바꾸거나, 3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한단 말 나오죠. 특기호 3번 환지로 지정된 땅 건물을 환지 안 받겠다고 돈으로 받겠다고, 그런 변경은 인가 받고 인가 안 받고? 인가 안 받고 변경할 수 있다. 얼마 없어요. 정비 기본계획 있죠, 여러분? 봐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에게 뭘 받고? 승인. 이때 도지사가 승인해 줄 때 관련 부처 협의,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야 되는데,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은 도지사 승인 안 받고도 일반 시장이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기역, 니은, 특히 기역, 니은. 기반시설 규모를 확대하거나 면적 10% 보면서 축소하는 것,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자, 니은만 외우세요. 여기서는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못하는 것, 단축하는 변경을 일반 시장할 때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그거 하나만. 딴 거 제가 줄을 쳤는데 아니요. 요거 니언만 보면 돼요.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자, 조합, 정비조합.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가받는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없이 시장 운수등에게 뭐하고? 신고. 차고 5기 누락 아까 봤죠?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도 신고. 자, 디귿 보세요. 토지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하는 거 있지요? 이거는 3분의 2 이상 찬성 받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의결 안 거치고 뭐만 하면 신고. 조합원의 토지 건물이 매매로 조합원 권리가 바뀌었잖아요.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시효도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은 바뀐다. 분양 안 받기로 하고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때도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그 다음 밑에 정관 변경할 때요. 요거는 우리 알아요. 정관 변경할 때 총회로 과반 찬성으로 인가받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거 있죠?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거, 돈 관련된 거, 시설이란 말 썼잖아요.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비용, 정비사업비,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얘들은 3분의 2. 그 다음에 구역의 위치 면적 변경. 3분의 2 이상 오케이 해야 돼요. 원래는 과반수만 하면 되지만. 그 다음 이제 가끔 시험 나오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시행인가 받는 거잖아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할 때 사업 시행계획서에 이것저것 서류 첨부하여 시장 운수등에 제출하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 중지, 폐지 또한 같은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뭐하고? 신고. 요거하고 아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하고는 비교해놔야 되거든요. 정비사업비 10% 보면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 인가에 따라 변경할 때 하고 대지면적 세 번째 거요. 대지면적 10% 보면서 변경이네요. 이때는 인가받고 신고하고. 자, 정비사업비 10% 범위에서 변경,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변경이잖아요. 요거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받은 걸 변경하는 거예요. 인가받고 신고하고. 신고. 얘는 둘 다 정비사업비, 대지면적 다 10% 범위 변경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 다음 관리처분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되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 운수 등에게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 또한 같은데 경미한 다음에 변경은 뭐하고? 신고. 자, 어디를 보려면은 이 여기는 기억이 잘 나오더라고요. 계산차고, 오기, 누락 등으로 조서의 단순 정정은 인가받고 신고하고. 신고. 불이익 받는 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그 다음에 저기 미연 보세요.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한단 말 나왔죠. 이때도 뭐만 하면 되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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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줄 쳐야 돼요. 그거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법 요거 하나 다 왔네 이제. 왜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받잖아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걸 변경할 때도 승인받는 거 알죠?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할 때 변경 승인받는다. 다만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해놓고 기업, 디귿, 시어선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죠. 기업, 총 사업비 20% 범위에서 사업비를 뭐 할 때 증감, 디귿, 대지 면적 20% 범위에서 면적의 증감 나오죠. 하는 변경은 변경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그것도 누구일 때만? 국가 등등일 때만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보세요. LH공사가 사업비 20% 범위에서 사업비 증감을 위한 변경할 때 변경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대지 면적 20% 범위에서 면적의 증감을 위한 변경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주택조합이 하면? 그렇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변경할 때는 기억하고 디귿 있죠? 변경 승인 안 받는다는 얘기요.
나머지는 조합일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두 개만 알면 돼요. 내가 진짜로 줄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줄여줄게요. 앞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하고, 앞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있잖아요. 저 위에 시행계획 있죠. 분양에 재개발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맨 첫 페이지에 실시계획 있죠. 요거 환지계획하고 요 네 개만 해도 돼요. 나 너무 많다 그러면 첫 페이지에 왜 실시계획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 환지계획 있잖아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시행계획하고 관리처분하고, 그거 네 개 위주로는 봐놔야 돼요. 요거 꼭 소리 들려서 한번 몇 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진짜로 뵐게요.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